가면을 쓰고 할머니 집의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소년. 순간 소년은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야 마는데 무언가의 이유로 저주를 받고 불로불사의 몸이 되어 수백 년을 홀로 외롭게 살아온 여인. 소년은 그 여인이 스스로 외로움을 달래는 장면을 목격해버리고 맙니다. 하필 자제력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녀와 마주친 거죠. 여인의 저주받은 무언가의 능력을 물려받는 소년. 그리고 12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저주의 능력을 물려받은 소년. 걔는 그 저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2년 만에 할머니의 집으로 다시 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동시에 걔네 저주받은 그 능력을 노리는 또 다른 누군가도 움직이는데 갱과 부딪힌 이는 고대의 연금술을 연구하는 대학생 제니퍼. 大丈夫みたいね。ゲン様、また会いましょう。かわいい坊や。 그리고 얼떨떨한 겐을 마중 나온 여인. 할머니의 집의 하녀 베스입니다. さあ、参りましょう。俺のばあちゃんってどんな人？ 무슨 이유인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할머니. 과거 큰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大きくなったねゲン。本当に久しぶりと言ってもお前は覚えてはいないだろうね。 그렇게 걔는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신세를 지며 자신의 저주의 몸의 비밀을 밝혀줄 12년 전의 그 여인을 찾기로 합니다. ゲン、今日からはここがお前の家だ。必要なことは何でもベスに言いなさい。お前の身の回りの世話はすべて任せてある。 그럼 걔네게 씌워진 그 저주의 능력이란 건 뭘까요? 할머니의 명령으로 걔네 시중을 들게 된 베스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何すんだ！やめろよ！やめろ！ 바로 이거였죠. 금을 분출하는 걔네 능력. 연금술을 연구하는 제니퍼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거였죠. 見ただろう。俺変なんだ。ずっと病気じゃないかって。 하지만 여기엔 부작용이 있었음을 걔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황금 제조 방법을 밝히려는 제니퍼를 비롯해 이제 시작될 황금 잔치는 걔니 다니게 될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보건실 앞을 지나던 걔는 수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는데はっきり言わないと先生わからないわ。 미망인 보건교사 이토우. 홀로 된 외로움을 학교에서 달래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었죠. 이쪽은 보건교사의 딸이자 반장인 아유미. 홀로 된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딸이죠. あら、ネクタイが曲がっていてよ。 그리고 걔는 아유미의 안내로 담임교사인 사쿠라코와 대면하게 되는데 걔는 사쿠라코를 보고 멘붕에 빠지죠. 담임 사쿠라코는 바로 12년 전에 그 여자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私があなたのクラスを受け持つ六平桜子です。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사쿠라코의 행동에 겐도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전학 첫날의 학교길. あんたこないだの。ねえ僕、ちょっと付き合わない？ 황금을 마구 쏟아내는 걔는 연금술사 제니퍼에겐 노다지 같은 존재죠. 제니퍼는 연구를 위한 채굴을 시작하려 합니다. 話って何なんですか？あんた。もっとよく知りたいな、君のこと。ちょっと何すんだよ！離れろって！欲しいの、あなたの精液。 그렇게 금을 만들기 위한 예열을 마치고 본격적인 채굴을 시작하려 하는데 君だって気持ちいいことなんだし。君、若いのにちょっとだらしないんじゃない？当たり前だろ！
こんなところでできるか。じゃあちょっと気分出してみる？特別サービス。これでナイーブな君もスタンバイ OK。 겐을 자극하기 위해 점점 수위를 넘기는 제니퍼. はいお疲れ様。 결국 제니퍼는 채굴에 성공하지만 선 넘은 도발은 겐에게 씌워진 진짜 저주를 깨우고 맙니다. どうしたのその目。ちょっとやめてよ。サンプルはもう十分だから。 이거였죠. 겐이 흥분하면 황금눈으로 바뀌면서 이성을 잃고 폭주한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은 한쪽 눈만 바뀌는 불완전한 저주라는 점입니다. 何やってんだ俺。 그때 그들의 채굴 장면은 누군가에게 우연히 목격되는데 바로 반장 아유미. 벌건대 낮에 낯뜨거운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最低。待てよ。あらあゆみちゃん。君女の人なら誰でもいいわけ。 전학 첫날 학교 앞에서 외국인과 낯뜨거운 짓을 벌인 겐은 아유미의 눈에는 그냥 쓰레기죠. 不潔。 한편 베스는 제니퍼가 설치한 도청 장치를 찾아내면서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妙な外人が現にちょっかいを出しているとは聞いていたけれど 겐이 저주를 깨우려는 제니퍼의 존재는 제거 대상. 하지만 겐을 연구하려는 그녀는 어쩌면 겐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할머니는 제니퍼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녀에게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すごいねこのうち。あたしヒノキ風呂なんて初めて。おいあたしすっかりこのうち気に入っちゃった。こら、なんでお前がうちにあたしこのうちに住むことになったから。 그렇게 제니퍼는 필요할 때 언제든 샘플을 뽑았을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겐은 드디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목격하는데 (12년) 전에 그 자리에서 드디어 마주합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씌운 그녀. 待って。 겐이 마주한 그녀의 정체는 桜子先生。 역시 담임 사쿠라코. 그녀는 아닌 척했지만 겐은 이제 확신합니다. 先生。痛いわ。答えてください。 갑자기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황금눈으로의 폭주가 잦아진 겐은 사쿠라코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보건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あらあら。 이게 웬걸 보건실에는 또 다른 굶주린 늑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先生。僕のトランクス。あなた無精してたのよ。 겐이 특별한 능력을 보건선생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죠. 私男の子も嫌いじゃないのよ。だから今日は特別。 이건 뭐 금광에 몰려드는 개척자들의 골드러시 같은 상황이랄까요? 보건교사의 러쉬에 다시 황금색 눈동자와 함께 이성이 마비되려 하는 겐.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폭주가 계속되면 양쪽 눈이 황금색 눈으로 변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짐승남이 된다는 것을. 여튼 겐의 폭주는 다시 시작되고 もっと教えてほしいのね。先生の言う通りに。そう焦ることないの。 그렇게 보건교사에게 황금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뜨거운 채굴 작업을 목격하는 이가 있었으니 겐을 저질스럽다고 경멸했던 반장, 보건교사의 딸 아유미입니다. 계속된 폭주로 인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흑화되어가는 겐. 失礼いたしました。 무의식 중에 나쁜 손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どうなってんだよ俺の体は。 한편 아유미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겐이 엄마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늦은 밤 겐을 불러내서 단단히 참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このちょっおい。 아유미가 복수를 한답시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겐을 건드리는데 相手が未亡人だろうと外人だろうと。あれ私のママよ。あ何か反論は？
とどうしたのよ。何？目が。걔는 아유미까지 건드리는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하고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유미에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どんどんひどくなってきてるんだ。時々自分が自分じゃないみたいでさ。ごめん。私ひどいことばっか言って。 사실 아유미가 과민 반응을 했던 건 오히려 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모든 사정을 들은 아유미는 겐을 동정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황금복이 돌 같은 순수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시각 제니퍼는 겐의 폭주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金色の瞳、あれが普段から出るようになると長くは持たないんだって。 바로 겐의 두 눈이 황금으로 변하고 완전하게 폭주하면 신진대사가 폭발하고 결국 겐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겐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不老不死の因子を取り除くことができれば元は助かる。 즉 12년 전에 받았던 그 저주를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니퍼는 겐의 저주를 돌려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죠. 何をご覧になっているのですか？ 한편 점점 황금눈의 인간으로 변해가는 겐. 嫌な元様。ベスはもうびっくりして心臓が止まるかと思いましたよ。 점점 자아를 잃고 닥치는 대로 포식하려는 짐승남이 되어갑니다. 金色の目になった時の元はブレーキの壊れた機関車みたいなもんだ。新陳代謝が暴走してパンク寸前。金色の精液も性欲が抑えられないのもそのため。平賀くん？平賀くん、今何時だと思ってるの？こんな時間に投稿してきてどういう。ちょっとどうしたの？目の色変わってるわよ。愛してる。何よそれ。이성은 날아가고 그 집밖에 모르는 황금눈의 폭주를 시작합니다. 平賀くん、やめなさい。うわいらっしゃい。 이젠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는 사쿠라코. 그녀는 부정했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겐의 저주를 몸으로 받아주려 합니다. お願い。二人だけにして。この子が危ないの。お願い。 12년 전 그 여인의 정체는 바로 사쿠라코. 그녀의 정체는 수백 년 전 연금술을 연구하던 연금술사였으며 연구 끝에 결국 연금술의 최종 목표인 불로불사의 몸을 얻었지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황금의 저주도 같이 깃들게 된 것, 그리고 그 저주를 괜히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겐의 저주를 몸으로 받은 사쿠라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데 目が覚めたかい？これが私の背負った業。そんな。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을 까는 할머니. 桜子先生。 바로 수백 년을 살아온 연금술사이자 겐의 담임 사쿠라코였죠. 불사의 몸이 되었지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저주의 몸으로 수백 년을 살아온 그녀. 한참 먼 후손인 겐에게 그 금기를 깨버린 것이었죠. 묘한 분위기에 제니퍼가 가장 먼저 자리를 피해주고 베스도 알고 있었죠. 사쿠라코는 겐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지금은 가물가물한 먼 옛날의 남자. 수백 년 전 사쿠라코가 사랑했던 남자가 겐을 닮은 것을 베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겐이 그 남자의 후손인이 닮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면 사촌, 새엄마 등등 온갖 배덕의 관계가 등장하는 일본엔이지만 조상과의 사랑이란 별 괴상한 설정까지 다 나오네요. 人は何年生きようと業の深い生き物だね。 그리고 겐도 12년 전에 여인을 찾아 이곳까지 온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俺あの時からずっといけないよ、ゲン。桜の木の下で初めて会ったあの夜からずっと好きだったんだ。ゲン。 그렇게
그렇게 시간과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은 다시 결합하고 재회의 황금을 흩날립니다. 寂しかったでしょ今まで。優しい子だね、お前は。 그리고 이제 걔는 치료와 함께 연구를 위해 제니퍼와 함께 돌아가려 합니다. 行ってみれば弦の保護者ってところかな。肉体関係ありについたらいっぱい研究しようね。こら妙な言い方するな。おいあんた切符持ってんの？キラガ君から離れなさいよ。 폭주 없이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아유미는 어쩌면 걔네 치료의 중요한 단서, 그렇게 예정에 없던 아유미까지 합류해서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작의 결말은 마무리됩니다. 메가존, 천지무용 시리즈 등 80년대부터 명작을 탄생시킨 애니 제작사 AIC, 그리고 세기말 성인 애니계를 풍미한 음지의 제작사 그린버니와의 협업 작품이죠. 지금까지 어선 조창강의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